자, 안녕하세요. 리스공입니다. 자, 오늘 기본어법 첫 시간 문장의 기본 오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법이라든가 아니면 저 구문 같은 경우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의 시작은 일단 문법이거든요. 문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구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구문이 되어야지만 독해를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년이나 2년 동안 하신 분들이 쭉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전 도저히 뭐 문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 강의는 자, 어법을 챕터별로 차근차근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문을 많이 실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배운 어법을 가지고 예문에다 적용을 해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법을 하나씩 따라오신다라면 그렇게 두려웠던 어법이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어법을 이렇게 체득을 했구나라고 아마 보람을 느끼실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고요. 만약에 강의가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약간 속도를 늦추시면 되겠죠. 강의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시간 문장의 기본 오형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문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1형식은 주어 동사고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 5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문장을 찾으실 때 정확하게 몇 형식인지 구분을 하셔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건 사실은 이 문장이 몇 형식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마 문법의 처음이자 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장의 형식 보시면 이게 S라고 되어 있는 게 주어거든요. 이게 문장 성분이라고 그래요. 자, 문장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문장 성분에는 지금 보시듯이 S가 주어죠. 자, 주어입니다.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2형식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기 C라고 되어 있죠. C라는 게 보어입니다. 문장 성분들이에요. 보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성분은 총 이렇게 4개가 돼요. 보어도 2개로 나눠지죠. 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목적어도 뭐 그냥 목적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라는 게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문장 성분이라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문장 성분이고요. 이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품사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 품사입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명사류가 들어갈 수 있더라. 자, 그럼 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다시 적어드리죠.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류가 들어가더라. 자, 그럼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그냥 동사겠죠. 자, 동사의 특징은 뭡니까? 다 다로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또는 명사류가 들어갈 수 있더라.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요, 얘도 명사류만 들어가더라. 이게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문장 성분이요. 다시 합니다.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품사라고 그럽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동사, 보어 자리는 형용사와 명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자,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다 보시면 모든 문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는 꼭 있습니다. 자, 다 보시듯이 1형식에서 5형식 문장을 보시면 다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는 꼭 하나씩 있어요. 그죠? 이게 큰 특징이에요. 즉, 문장을 이루려면 최소한 뭐 하나씩 있어야 됩니까?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는 문장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게 1형식 동사는 어떻게 쓰이는지, 2형식 동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류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공부하다 보면 동사류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1형식 동사들, 특별하게 쓰이는 동사들,
뭐 각각의 동사들이 나올 텐데 자 외워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양이 좀 있지만 자, 이 정도 못하시면 영어 공부를 하지 마셔야 되죠. 그죠? 자 용기를 내시고 이런 동사들 외워야 될 것은 확실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일단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놈으로 구분이 돼요. 자 자동사 VI로 표시를 할 거고요. 타동사는 VT로 표시를 할 겁니다. 동사는 크게 지금처럼 자동사와 타동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목적어 유무예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고요. 바로 타동사 뒤에는 바로 목적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짓는 기준이에요. 즉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겠죠? 자 보시면 1형식 문장 뒤에 지금 목적어 안 보이죠? 2형식도 목적어 안 보이죠? 3형식부터 목적어가 보이네요. 즉 1형식과 2형식 동사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사가 되겠죠. 그죠?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목적어를 갖고 있는 3형식과 목적어가 2개가 있는 4형식, 5형식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타동사들이 되겠죠. 자 지금처럼 목적어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이 되고요. 또 여기서 자동사도 또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완전한 자동사가 있고요. 완전 자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로 또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자 자동사는 자동사이니까 얘도 자동사죠. 자동사이니까 일단 뒤에 목적은 없습니다. 즉 1형식과 2형식 동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완전하면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죠? 완전하면 지금처럼 주어와 동사로 완전하게 끝이 나는 문장이 1형식입니다. 즉 1형식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자 불완전 자동사 보세요. 자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은 없겠죠. 자 그리고 동사 자체가 지금 불완전해요. 자, 불완전하면 내비둬야 됩니까? 뒤에서 보충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보충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말 뒤에는 뭐가 뜹니까? 보충해주는 말 우리가 보호라고 하죠. 자, C라고 표시할 거예요. 컴플리먼트에서 C라고 표시할 겁니다. 불완전 자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로 들어갈 수 있는 말 보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보충해주는 말로 들어가겠네요. 즉, 이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만 들어가야지 다른 부사류나 수식어 딴 부사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는 일단 목적어 없고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있네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가 있네요.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2형식 문장이라고 그러고 불완전 자동사를 우리가 2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타동사도 살펴봅시다. 타동사는 뒤에 뭐를 취한다 그랬습니까? 지금처럼 목적어를 다 취하는 동사들,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동사도 나눠집니다. 자, 완전한 타동사가 있고요. 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불완전한 타동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나눠져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완전하니까 일단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는 있어야겠죠. 완전하니까 뒤에서 보충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완전 타동사 문장이라고 하고 이 3형식 동사를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럼 타동사는 3형식 동사고요. 자, 불완전 타동사 보십시다. 일단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는 존재하죠. 그죠? 목적어는 존재하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니까 목적어는 일단 있고요. 타동사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지금처럼 목적격 보호가 뒤에 뜨는 문장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타동사 문장이라고 하고 이 5형식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수요 동사는요. 너무나 완벽해서 목적어가 2개나 있어요. 간접 목적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직접 목적어라는 2개가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2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이러한 동사를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외우실 것도 없죠. 자, 완전 자동사는 몇 형식 동사? 1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는 2형식 동사. 불완전하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보호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타동사는 몇 형식부터죠? 목적어를 갖는 3형식부터 타동사고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로 그냥 이루어져 있으면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고 보충해주는 말이 없으면 완전하니까 완전 타동사는 3형식 동사다. 자, 수요 동사는 목적어를 몇 개 가진다? 2개 가진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개를 가진다. 자, 불완전 타동사는요. 타동사니까 일단 목적어까지는 나오겠죠? 불완전하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불완전 타동사다. 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식어구에 대해서 배워주시죠. 자, 이러한 문장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리가 다 뭐라 그러냐면 수식어라 그래요. 자, 수식어라고 하는데 수식어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니까 자, 전치사라는 놈이 있어요. 뭐 전치사 뭐 in, 뭐 on, 뭐 to 이런 것들을 우리 전치사라고 그러죠. 이런 전치사들은요 항상 뒤에 명사와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짝을 이루어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수식어가 된다 그랬고요. 얘는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그냥 수식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수식어가 뭐 한 개가 붙든 그 이상이 붙든 간에 그 문장은 1형식이지 수식어가 있다고 해서 5형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식어는 수식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어를 우리가 M으로 표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명구 수식어가 뜨게 되면 그때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에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구거든요. 이때 이 전명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한다 해서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요. 다른 동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부사나 절, 문장을 꾸며주는 전명구가 있다면 이 전명구는 부사 역할을 하니까 부사구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명사를 꾸며주면 전명구는 형용사구, 다른 형용사, 동사, 부사, 절을 꾸며주면 그때는 부사구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져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식어구에 대해서 배웠고요.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일형식 동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형식 동사입니다. 자, 일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예요. 자, 그리고 보충해주는 말이 없죠? 그렇다면 완전하다는 얘기네요. 즉, 완전 자동사가 일형식 동사겠네요. 그래서 완전 자동사가 일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의미에 유의해야 할 완전 자동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do 보십니다. do가 우리는 알기는 어떤 뜻으로 알고 있었죠? 하다로 알고 있었죠? do가 뭐뭇을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완전 자동사, 즉 일형식 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가 되냐면 충분하다 또는 좋다의 뜻이 됩니다. 숙지하셔야겠죠? 암기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보십시다. 하나씩 따져드릴게요. anyone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네요. 자, will do가 문장의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if절, 부사절의 수식어가 떴어요. 이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부사절은 수식어예요. 문장이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식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 성분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니까 anyone이 문장의 주어고요. will do가 동사입니다. 자, 몇 형식이죠? 주어 동사인 1형식 문장인 거예요. 즉,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고요. 보호도 없으니까 완전한 거죠. 즉, 완전 자동사로 쓰인 1형식 동사입니다. 즉, do가 1형식 동사로 쓰이면 그때는 뜻이 뭐냐면 충분하다, 좋다예요. 해석을 해볼게요. 주어니까 뭘 붙여야 됩니까? 은는 이가라는 전미사를 붙여야겠죠? 은는 이가라는 전미사를 붙여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할 것이다가 아닌 거죠. 자, 좋을 것이다가 되겠네요. 좋을 것이다.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좋을 것이다 라는 1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러 봅시다. 자, 매러와 카운트입니다. 자, 매러가요. 문제가 되다가 뜻도 있지만 지금은 1형식 동사, 즉 완전자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이 뜻이고요. 카운트도 세다가 아니라 1형식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이 뜻이 됩니다. 문장 볼게요. 이게 문장의 주어겠네요. 그것이 doesn't matters까지가 동사예요. 동사고요. 뒤에 tome가 보이십니까? 전치사와 명사가 항상 짝을 이룬다 그랬죠? 전명구는 뭐라고요? 수식어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수식어고요. 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문장의 주어, 동사, 수식어니까 몇 형식 문장이죠? 1형식 문장이고요. 완전 자동사가 되겠네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겠네요. 자, 또 문장 하나 보시죠. Your age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doesn't count가 동사네요. 자, count가 동사고요. 뒤에 보니까 또 when you learn이라는 부사절이 떴어요. 얘는 수식어입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렇게 수식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장의 주어가 your age고요. 동사가 count. 몇 형식이죠? 1형식 문장입니다. 완전 자동사겠네요. 해석해 봅시다. 너의 나이는 count가 세다가 아니란 뜻이죠. 세지 않는다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 when you learn, 당신이 배울 때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겠네요. 자, 계속 완전 자동사 1형식 동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 자, pay가 있습니다. pay가 지불하다가 아닌 거예요. 1형식 동사로 쓰이면, 즉 완전 자동사로 쓰이면 pay가 지불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지 맞다. 이익이 되다는 뜻이 됩니다. 즉, 예문을 좀 보시죠. farming이 주어네요. doesn't pay가 동사고요. these day는
부사죠. 수식어죠. 요즘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즉 문장의 주어가 farming이고요. doesn't pay가 동사하고 수식어인 몇 형식 문장이죠? 1형식 문장이네요. 자, 여기서 pay가 지불하다라고 해석하시면 해석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수지 맞다, 이익이 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farming, 농업은 농사를 짓는 것은 요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네요. 자, work가 일하다가 아니네요. 1형식, 즉 완전 자동사로 쓰이니까 작동하다 또는 효과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문장 보시니까 엘리베이터까지가 문장의 주어, does not work하고 동사로 문장이 끝났죠. 즉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끝난 1형식 완전 자동사로 끝났네요. 자, work는 일반 동사니까 부정할 때 당연히 not을 못 붙이고,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조동사 does가 대신 not을 붙이러 나오는 것은 생기초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해석해 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일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네요. 자, this medicine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will work가 동사고요. 이미 동사가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겠죠. 얘는 전치사겠죠. 뭐뭐와 같은 의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항상 누구랑 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까? 뒤에 명사랑 짝을 이루어서 전명구가 된다고 그랬고요. 전명구는 제가 수식어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어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수식을 해야겠네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동사를 꾸며주면 누구죠? 부사구겠네요. 그래서 얘는 부사구가 되겠네요. 자, 해석을 해볼까요? 이 약이 일할 것이다가 아니겠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겠네요. 마술처럼 마술과 같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1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 5번째 완전 자동사, 조심해야 될 완전 자동사 또 달아보도록 하시죠. 텔이 있습니다. 자, 텔이 말하다가 아니죠. 완전 자동사, 즉 1형식 동사로 쓰이다 보니까 텔이 효과가 있다, 영향을 미치다 이 뜻이 됩니다. 자, 문장 보시니까 money가 주어예요. is bound to tell까지가 동사입니다. 이 be bound to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텔이 지금 동사로, 즉 money가 주어, 텔이 동사, 1형식 문장, 즉 완전 자동사예요. 자, 돈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셔야겠죠. 말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해석이 안 되겠죠. 그죠? 자, make 봅시다. make 보니까 make가 우리가 만들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make가 완전 자동사 1형식 동사로 쓰이다 보니까 뜻이요, 가다의 뜻이 되네요. 그죠? 자, 예문을 볼까요? The road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makes가 동사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이니까 동사에다가 s를 붙여서 단수 동사 만들어 놨습니다. toward Rome입니다. 자, 전명구 수식어예요. 전치사 명사 짝이 되어져서 수식어가 됐네요. 즉 road가 주어, makes가 동사인 1형식 문장입니다. 완전 자동사죠.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네요. 자, 그 길이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1형식 동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형식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자, 아까 설명해드렸죠? 1형식 동사는 자동사고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뒤에 보호도 없으니까 완전하다 해서 완전 자동사입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자, 어떤 것들이 완전 자동사인지 한번 예문을 살펴보시죠. I가 주어네요. go가 동사입니다. 주어고요. 동사예요. 뒤에 to는요, 명사랑 짝이 되어져서 수식어가 됐네요. 자, 주어 동사 수식어니까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고 얘는 1형식 동사 완전 자동사겠네요. on Sunday도 전명구 수식어가 되겠네요. 자, 천천히 따져볼까요? 나는 간답니다. 예배 보러 간다. 수식어니까 동사 꾸며주고 있는 부사구겠네요. 자, on Sunday, 일요일마다 간다. 얘도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구입니다. 즉 1형식 문장인데 수식어가 몇 개 붙었죠? 수식어 하나, 수식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식어가 많다 하더라도 이 문장은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에요. 1형식답게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해석하시고 나머지는 수식어로 해석을 하셔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실까요? The sun이 주어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동사를 단수동사 만들라고 지금 s를 붙여놨습니다. 동사고요. 자, 뒤에 brightly, ly 붙은 말들 우리가 부사라 그러죠? 얘는 부사예요. 수식어입니다. 누구 꾸며주면 뭐예요? 동사 꾸며주고 있는 부사네요. 그죠? 부사는 이제 A, B로 표시할게요. 자, 해석해 보시면 태양이 빛납니다. 밝게 빛납니다. 동사 꾸며주고 있네요. 주어 동사인 1형식 문장입니다. 자, he가 주어네요. came이 동사고요. here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죠.
뒤에 to see you, 투부정사 나왔는데 얘도 수식어입니다. 너를 보기 위하여 왔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수식어네요. 자, 문장 보시니까 he가 주어고요. came이 동사입니다. come, came, come. 시제는 과거 시제네요. 그가 왔었습니다. 이곳에 왔었습니다. 당신을 보기 위하여 왔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일형식 문장들의 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형식이고요. 또 어떤 것들이 일형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there is, there라 뭐 이런 구문인데요. 자,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there is house인데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얘가 지금 불완전 자동사예요. 아, 완전 있다 이 뜻이니까 완전 자동사네요. 있다 이 뜻이고요. 문장의 주어는 a house입니다. 자, 우리 얘는 수식어겠죠. 우리 유도부사라 그래요. 자, 자리는 지금 주어 자리에 있지만 이 문장에서 there is there라 나오면 얘는 수식어인 거고요. 주어는 뒤에는 a house가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이런 문장이었겠죠. a house, 집 한 채가 있습니다. there 이런 뜻이었겠죠. 자, 여기서 is는 완전 자동사의 뜻으로 있다의 뜻이 되겠네요. there는 수식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죠. 문장의 주어, 동사, 수식어인 이런 문장입니다. 근데 there를 우리가 유도부사라 해서요. 얘가 주어 자리로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자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자리 바꾸는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인 house가 나와 있는 지금 도치 구문이에요. 자, 이렇게 there is, there라 구문이 나왔을 때 주어는 어디 있더라?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주어더라. 그래서 이 명사의 수에 맞춰서 동사의 수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수이니까 비동사도 단수동사 is를 사용해야 되고요.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There are two houses 보이시죠? 자, 문장의 주어는 지금 two houses가 이 주어예요. 주어가 지금 두 개의 집들이니까 복수네요. 복수니까 비동사도 복수동사 are를 사용해야 되는 뜻입니다. 해석할 때 there는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집 한 채가 있다. 두 개의 집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또 계속 도치 구문을 좀 살펴보시죠. 자, here comes the bus입니다. here도 지금 수식어예요. 수식어고요. 문장의 동사고요. 그리고 the bus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자, 지금 어수는 어색하지만 몇 형식입니까? 주어 동사 하나씩 있으니까 지금 1형식 얘는 완전 자동사인 거예요. 자,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원래 문장은 the bus가 문장의 주어였겠네요. comes가 문장의 동사였고요. 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였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겠네요. 주어, 동사, 수식어인 이런 1형식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here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두로 내밀었습니다. 내밀게 되면 장소부사가 문두로 강조되어지면 도치라는 게 일어난다 그랬죠.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더 버스는 그냥 명사고요. 얘를 대명사로 바꾸면 얘 일반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it이거든요. it은 대명사고요. 더 버스는 명사입니다. 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주어가 명사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일 때는 here이 강조되어지면 주어와 동사가 자리 바꾸는 이게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버스를 그냥 대명사 it으로 이렇게 쓰고요. it comes here이라고 했을 때, 즉 주어를 더 버스를 안 쓰고 버스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 it으로 썼을 때요. 마찬가지로 here이 강조되어져서 문두로 나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는 게 원칙이나 여기가 대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명사 주어는 그대로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된다. 두 개를 좀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형식 동사들인데요. 일형식 동사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암기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사와 전치사가 타동사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사 혼동유의라고 그랬죠? 자, 옆에 좀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거든요. 즉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취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동사란 놈은 아까 뒤에 목적어 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자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는 이거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전치사란 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전치사란 놈과 자동사란 놈과 합쳐지면 그때는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두 개가 합쳐져서 타동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account for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말을 보시면 뭐뭐를 설명하다의 뜻입니다. 즉, 자, account for가 뭐뭐를 설명하다의 뜻인데 우리말을 보시면 바로 동사 뒤에 뭐가 보여요? 그의 질병이 주어고요. account가 뭐뭐를 설명하답니다. 우리말을 보시면 account 뒤에 바로 지금처럼 his absence라는 목적어가 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의 질병이 그의 결석을 설명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자동사예요. 즉, 얘는 자동사거든요.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우리말을 보면 그냥 바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전치사라는 놈의 도움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account가 뭐뭐를 설명하다의 뜻일 때는 여기에 목적어를 받을 때 적절한 전치사, for라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자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타동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외워야겠죠? 그죠? 우리말로 볼 때는 for라는 뜻이 없잖아요. 하지만 얘는 자동사니까 뭐뭐를 설명하다의 뜻이 되려면 그땐 전치사 뭐가 필요하더라? for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문을 보실까요? 자, graduate fr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졸업하다의 뜻인데요. 우리말을 보시면 바로 그냥 뭐뭐를 어디를 졸업하다 해서 바로 목적어가 옵니다. 예문 한번 보실까요? I가 주어예요. graduated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예요. 우리말 보면 바로 그냥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무슨 동사라고요? 자동사라고요. 자동사가 목적어 취할 수 있다 없다. 자동사는 목적어 취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적절한 전치사라는 놈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그때 전치사가 뭐냐면 바로 from이 도와줘서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자동사와 전치사가 타동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말 뜻으로는 뒤에 for가 있는지 from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 적절한 전치사가 필요하다. 이런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이 다 자동사들이에요. 우리 말 뜻으로는 바로 목적어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구분이 안 가는 자동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방금 나온 account for고요. 자, 뭐뭐를 설명한다의 뜻이 될 때는 전치사 누가 도와줘야 돼요? for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account for 뭐뭐를 설명하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를 늘리다, add to가 전치사니까 이런 말들 뒤에 항상 뭐가 나오죠? 명사가 나오겠죠? 명사류가 나오는 거예요. for 다음에도 당연히 명사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admit of 명사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뭐뭐의 여지가 있다.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agree to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agree to 다음엔 사물이 옵니다. 그래서 사물에 동의하다의 뜻이 되는 거고요. agree with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서 뭐뭐와 의견이 같다의 뜻이 되는 거고요. agree on 사물이 나와서 조건 등의 합의에 도달하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allow for가 붙어버리면 뭐뭇을 고려하다의 뜻이 되는 거고요. apologize to 명사 나와서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의 뜻이 되고요. 자,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겠네요. to가 나오는 경우와 for가 나오는 경우가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to가 나오면 뭐뭐에게 사과하는 거고요. for가 나오면 뭐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죠. 구분을 잘 하시고요. complain도 조심하셔야겠네요. complain of와 about 두 개 다 쓰이네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불평하다의 자동사들이고요. conform to 뭐뭐에 따르다 순응하다. consist 자, consist in이 쓰이면 어디에 있다. consist of면 뭐뭐로 구성되다. deal with면 뭐뭐를 다루다. deal in은 뭐뭐를 거래하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어떤 것들 있나 봅시다. 자, experiment with입니다. 외우셔야겠죠? 자, graduate from 방금 한 거죠? insist on. 자, interfere with 뭐뭐를 방해하다. interfere in 뭐뭐를 간섭하다. object to 명사 기억하시죠? 전치사니까요. 자, 뭐뭐에 반대하다입니다. 자, oppose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object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 전치사 to가 도와준 거고요. object to를 한 단어로 쓰면 oppose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타동사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받을 때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oppose to라고 전치사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operate on 수술하다고요. participate in 참가하다의 뜻이고요. 같은 뜻으로 take part in이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죠. 자, result in 나와서 결과가 나오고요. 앞에가 원인, 결과가 쓸 때는 전치사 in이 쓰이는 거고요. 자, from 뒤에는 원인이 나오거든요.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일 때는 result from을 쓰는 거죠. 이번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wait form은 기다리다의 뜻이고요. 얘는 자동사고요. await은 타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wait은 뒤에 for가 필요하고요. await은 뒤에 for가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wait on 한 뭐뭐를 시중을 들답니다. attend on과 같은 뜻이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예문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시죠. 자, 봅시다. 자, I가 주어예요. went가 동사예요. 뒤에 더 room이란 목적어 나왔죠? 얘는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는 목적어 취할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죠? 전치사 into가 도와준 거죠. I가 주어입니다. was looking까지가 동사예요. 자, 그리고 뒤에 목적어 나왔습니다. my 말이시요. 누가 도와줘야 되죠? 전치사가 도와준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자동사, 진행형일 뿐입니다. was looking이 과거 진행형이에요. 자동사고요. 뒤에 전치사가 함께 목적어를 받고 있네요. 아까 배우신 거죠? 자동사고요. 자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뒤에 목적어를 받고 있네요. 그죠? 자, 전치사 주어입니다. 어카운트가 자동사고요. 자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적절한 전치사와 합쳐져서 목적어를 받아야겠네요. 주어입니다. add가 자동사고요. 자동사고요. 뒤에 beauty of our town이란 목적어를 받아야 돼요. 자, 목적어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죠? 전치사 to가 도와줘야겠네요. 자, 마찬가지죠? 자동사, 전치사. 이걸 다 암기하시라는 거죠. 얘도 자동사와 전치사. 자동사와 전치사를 꼼꼼히 다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시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형식 동사들에서 좀 알아보시죠. 자, 이형식입니다. 이형식에는 일단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예요. 자, 자동사인데 동사가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하단 말이죠. 자, 불완전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러죠. 그죠?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고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나오는 이러한 문장의 동사를 우리가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좀 보시죠. 자, 미스터 브라운이 주어예요. was가 동사고요. 자, 얘가 아까 완전 자동사일 때는 뜻이 뭐였습니까? 있다의 뜻이고요. 얘가 불완전 자동사, 즉 이형식 동사로 쓰이는 그때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 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요거 뒤에는 보충해주는 보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호로 나올 수 있는 말들은 형용사와 명사가 보호 자리에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사가 불완전한 자동사니까 보충해주는 보호가 나와 있는 이형식 문장이에요. 미스터 브라운이 주어네요. 미스터 브라운은 자, 여기서 보호로 지금 누가 나와 있는지 단어가 지금 3개죠? 하나, 둘, 3개예요. 얘는 그것은 형용사고요. 우리가 이 어를 관사라 그래요. 명사 앞에 붙여주는 부정관사랍니다. 이 관사에서 관자가 갓관자예요. 갓을 씌운다 그래서 관사입니다. 뒤에 프로페서는 교수라는 명사죠. 그럼 얘가 누가 보호인지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자, 형용사랑 명사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이 그것은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장에서의 보호는 누가 됩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프로페서 명사가 문장의 보호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 명사가 보호인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형식 가게 되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말들이 형용사, 명사류가 있거든요.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어는 뭐냐면요, 형용사가 뒤에 보호인 명사에 속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호 명사예요 라고 갓을 딱 씌워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사 역할도 나중에 배우시면 자,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씨 보호가 아니라 무슨 보호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프로페서가 문장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he가 주어입니다. turned가 동사고요. 자, 얘가 불완전해요. paid이 얘 품사가 형용사예요. 자, 형용사 자리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겠습니까? 당연히 보호 자리겠죠. 그래서 주어고 동사고 보호인 이형식 문장이에요. 자, 그가
돌다가 아닙니다. turned가 돌다가 아니라고요. 얘가 불완전 자동사이면 되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백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창백하게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우리말로는 지금 이게 품사가 뭡니까? 뭐뭐하게로 해석이 되면 이거 부사라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 부사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보호자리니까. 보호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니까 해석은 창백하게 부사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부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유가 주어입니다. looks가 동사고요. happy가 형용사지요. 자, 형용사 보호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즉 얘가 불완전한 이형식 자동사란 얘기죠. 유가 주어고요. 너가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제가 방금 또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하게라고 해석했어요. 자, 뭐뭐하게는 부사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happy라는 부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무슨 자리니까? 보호 자리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 자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암기를 또 하셔야겠네요. 자, 암기를 좀 해봅시다. 암기하실 때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좀 많이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큰 제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따라서 암기를 하시면 좀 쉽게 암기가 되실 거예요. 자, 불완전 자동사 중에서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지속 동사 암기하십니다. be, keep, remain, stay, continue.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해석은요, 뭐뭐인 채로 있다, 계속 뭐뭐이다, 또는 뭐뭐가 되다,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동사들은 다 무슨 동사를 했습니까? 자동사를 했어요. 근데 불완전 자동사를 했습니다. 자,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죠? 불완전하니까 뒤에서 뭐 해줘야 되죠? 불완전하니까 뒤에서 보충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동사들이에요. 자, 보호로서 올 수 있는 말들은 형용사와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지 다른 품사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자, 예문을 봅시다. he가 주어입니다. kept가 동사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silent 품사는 형용사죠. 자, 얘가 문장에서 그러면 보호인 거예요. 품사는 형용사고 문장 성분은 보호입니다. are they는 수식어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형식 문장이고요. 얘는 이형식 동사, 즉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네요.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가 하루 종일 조용한 채로 있었습니다. 또는 계속 조용하게 있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는데 제가 어떻게 했었죠? 이거를 조용하게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해석은 이 뭐뭐하게는 부사적 해석이거든요. 우리말로는 부사적으로 해석이 돼요. 조용하게. 하지만 이 자리에 부사인 silently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 무슨 자리니까? 보호 자리니까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또 문장 하나 보시죠. result of the experiment까지 문장의 주어입니다. remain이 동사고요. 자, remain 위에 보셨지만 지속 동사로 불완전 자동사예요. 불완전하니까 뒤에 뭐 나와야 되죠? 보호 나와야 되죠? 보호로 나와 있는 품사가 이번에 뭡니까?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니까 얘는 이번에는 명사가 보호로 나와 있는 거네요. 해석을 해보시면 그 실험의 결과가 비밀인 채로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네요. 자, 지금처럼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명사가 오는 그러한 불완전 자동사들 지속동사 be, keep, remain, stay, continue 플러스 형용사, 명사가 보호로 오더라라고 암기하셔라. 자, 요번에 변화동사들입니다. 변화동사들 해서 또 암기를 하셔야겠네요. 자, become 동사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become 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로 온다. 다 불완전 자동사들이죠. make. 자, make는 아까 완전 자동사로는 가다의 뜻이고요. 자, 불완전 자동사가 되니까 뭐뭐 하게 되다의 뜻이 되네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make가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면 보호로 올 수 있는 말은 명사밖에 못 들어와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죠. 그죠? make는 명사만 보호로 들어오더라. 자, get, grow, come, go, turn, fall, run입니다. 자, 얻다가 아니에요. 잘하다가 아니고요. 오다가 아니에요. 가다가 아니고요. 돌다가 아니고요. 떨어지다가 아니라 달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라고요? 하게 되다, 되다의 뜻이라고요. 자, 뒤에 근데 얘는 뭐가 올 수 있죠? 보호로서 얘는 형용사만 와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prove, turn out, 뭐뭐라고 입증되다, 판명되다의 뜻인데요. 얘네들은 뒤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to be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오는데요. 그 앞에 있는 to be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예문을 좀 살펴볼게요. 변화동사들의 예문요. he가 주어네요. became이 동사입니다. 자, 불완전 자동사예요. 뒤에 뭐가 필요하죠? 보호가 필요하네요. 이 자리 보호 자리입니다. 불완전하니까요. 보호 자리 들어올 수 있는 건 지금처럼 명사가 들어오거나 또는 지금처럼 형용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명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해필리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해석은 부사지만 보호 자리니까 부사 들어올 수 없다. 자, she가 주어네요. will make가 동사고요. 자, 여기가 목적어가 아닌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녀가 좋은 아내를 만들 것이다. 즉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어색하잖아요. 그죠? 얘는 보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로 지금 명사가 보호로 와 있는 거네요. 이 형용사는 wife를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니까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만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she가 주어네요. prove나 turned out 같은 뜻입니다. 뒤에 보호로서 뭘 갖는다 그랬습니까? to be 명사나 to be 형용사가 나온다 그랬죠. to be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spy란 명사가 보호로 나와 있는 거네요. 해석해 봅시다. 그녀가 스파이로 판명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이런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를 철저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외견 동사들이에요. 자, 외견 동사에서 또 달달달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보십시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 뜻이고요. 자, 대표적인 게 seem, appear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보호 자리죠. 불완전하니까요. 보호 자리에 얘도 마찬가지로 to be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데 to be 생략 가능하다. 숙지하셔야겠네요. 예문 봅시다. he가 주어예요. seems, appears 동사가 나왔고요. 불완전 자동사니까 보호 나와야겠네요. 보호로 to be 지금 형용사가 나와 있네요. 자, 근데 to be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석해 봅시다. 그가 보입니다. 또는 뭐뭐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라고 해서 LY 붙은 부사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왜? 보호 자리니까 보호 자리에 부사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석은 부사적으로 되지만 형용사가 보호로 와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불완전 자동사 감각동사 살펴보시죠. 자, 감각이에요. 말 그대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보다, 보이다, 느껴지다, 냄새가 나다, 맛이 나다, 소리가 나다 이런 동사들이에요. 불완전 자동사예요. 불완전하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별표입니다. 자, 이런 말들은 보호로서 그냥 형용사는 그냥 오고요. 명사가 보호로 오게 되면 누가 도와줘야 되죠? 전치사 like가 도와줘서 전치사 명사가 보호로 와야 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감각 동사들은 형용사가 보호로 오고요. 명사가 오게 되면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 like가 필요하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예문 봅시다. 그가 주어입니다. 보입니다고요. 얘가 불완전 자동사니까 뒤에 보호 필요하죠? 보호로 지금 형용사가 그냥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그가 행복하게 보입니다지만 하게라고 해서 부사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들립니다. 형용사가 지금 보호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해석은 내가 어떻게 했죠? 이상하게라고 했지만 지금처럼 부사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숙지하시고요. 자, 이제 추가 보호입니다. 자, 앞에 나온 이형식 동사들을 철저하게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적으로 하시면 다 암기가 돼요. 암기하시고요. 자, 추가 보호. 추가적으로 보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사보호라고도 하고요. 유사보호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인데, 자, 완전 자동사니까, 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필요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보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추가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용사가 추가 보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명사가 추가 보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데이가 주어예요. 메리드가 동사입니다. 자, 문장 1형식 끝난 거예요. 그녀가 결혼했다. 끝난 거예요. 1형식으로. 메리드가 완전 자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럼 뒤에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하게 끝났는데 추가로 보호를 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형용사가 지금 추가적으로 보호가 들어간 거예요. 자,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결혼했다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보호가 들어왔으니까 이 보호는 동사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젊어서 결혼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문장 볼까요?
그가 왔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이 집으로는 부사죠. 자, from work예요. 자, 이것도 전명구니까 수식어예요. 지금 주어, 일형식 완전자동사, 수식어 끝나고 있습니다. 문장 일형식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뒤에 보니까 very angry라는 추가 보어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보호예요. 아시겠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가 집으로 왔습니다. 일터에서 왔습니다. 매우 화가 난 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들이죠. 자, 형용사들이 추가 보호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온 경우 봅시다. 위가 문장의 주어네요. 우리는 partied the best of friends 했습니다.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끝났죠? 끝났어요. 근데 뒤에 뭐가 왔냐면 추가적으로 보거든요. 추가 보호가 명사로 들어온 거예요. 최고의 친구로서 절친으로서 헤어졌다라고 해서 동사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추가 보호들입니다. 자, 추가 보호가 지금 형용사가 들어온 경우, 명사가 들어온 경우고요. 이번에는 추가 보호로 분사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자, 분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자, 분사가 뭐냐면요. 분사는 그냥 형용사예요.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좀 잡아드릴게요.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즉 형용사니까 추가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분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ing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현재 분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요. 다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변화를 하죠. 현재 과거, 과거 분사로 변하죠. 그 과거 분사를 pp라고 하는데 pp가 되면 우리가 과거 분사를 해요. 즉 동사를 가지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면 현재 분사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동사의 과거 분사를 만들어주면 과거 분사의 형용사가 되는 건데 둘 차이가 뭐냐면요. 얘는 능동의 뜻이 있거나 아니면 진행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요. 수동의 뜻이 있거나 또는 자동사인 경우는 완료의 뜻이 있어요. 자, 이 정도만 개념 잡으시고 나중에 준동사 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볼까요? she가 주어네요. set이 동사고요. 뒤에 at the window는 전명구 수식어네요. 일형식 끝났습니다. 끝났죠? 끝난 건데 나중에 so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지금 현재 분사가 추가 보호로 들어온 거예요. 자, 바느질하다인데 바느질하다에다가 ing 붙여서 능동의 뜻을 갖고 있는, 즉 진행의 뜻을 갖고 있는 바느질하면서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he가 문장의 주어네요. came이 동사고요. home은 수식어입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very much, very는 much를 꾸며주는 거고요. much는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들이죠. 얘는 수식어입니다. 부사고요. 얘가 부사가 얘도 꾸며주고 있네요. 얘도 부사네요. 얘도 부사고요. 얘는 형용사겠죠. 과거 분사예요. PP 형용사인 거예요. 즉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수동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해석해 보시면 그가 집으로 왔습니다. 매우 많이 디프레스 낙담되어진 채라고 해석하시겠네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는 추가적으로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낙담을 시킨 거예요. 지금 낙담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낙담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주어가 낙담을 준 게 아니고 수동의 뜻인 낙담을 받았으니까 depressing 이라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수동의 뜻을 갖고 있는 과거 분사가 지금처럼 추가적으로 보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구가 또 들어오는 경우 봅시다. 전치사구도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전치사구도로 추가 보호로 들어올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she가 주어네요. 그가 asked 물었습니다. 자, 목적어에게 물은 거죠. 자, in tears 했습니다. to come again. 다시 오라고 목적어에게 뭐에게 물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뜻이네요. 자, 목적어에게 목적 보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요청했습니다. 그 목적어가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전치사 명사인 전명구가 지금 추가 보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해석하시면 돼. 눈물 흘리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전치사구가 지금처럼 추가 보호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2형식을 다 정리를 하시고요. 자, 좀 이따가 3형식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시죠.